마음에 둔 사람이 나에게도 같은 감정을 품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혹시 그녀의 작은 제스처들, 조금 더 오래 머무는 눈빛, 내가 이야기할 때 보여주는 특별한 미소를 눈치챘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정말로 그녀가 나에게 진심 어린 호감을 느끼고 있는지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성들은 대부분 직접적인 언어보다는 행동과 몸짓으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거든요. 당신에게 매력을 느끼는 이성은 어떻게 감정을 드러낼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사실 연애 심리학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끌릴 때 나타나는 무의식적 반응들은 생각보다 훨씬 정확하고 일관된 패턴을 보여주거든요. 특히 여성의 경우 사회적 학습으로 인해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간접적인 신호를 통해 관심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까요? 오늘은 여성이 진정으로 당신에게 매력을 느낄 때 보이는 5가지 핵심 신호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런 신호들을 제대로 이해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눈맞춤의 패턴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바라보다가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급하게 고개를 돌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이런 행동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매우 의미 있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진들이 발표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호감을 느끼는 상대와 눈을 마주칠 때 평균 4.5초 이상 시선을 유지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5초 미만으로 짧게 끝난다는 것이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동공의 크기 변화입니다. 매력을 느끼는 상대를 볼 때 동공이 평소보다 이식돼서 30%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런 생리적 반응은 완전히 무의식적인 것이에요. 그녀가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녀의 눈동자가 당신을 볼 때 유독 커 보인다거나 대화 중에 시선을 자주 마주치려 한다면 이는 매우 강력한 호감의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패턴은 삼각형 시선 이동입니다. 그녀가 당신의 눈을 보다가 입술로 다시 다른 쪽 눈으로 시선을 이동시키는 무의식적 행동이죠. 이는 상대방에 대한 로맨틱한 관심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신호라고 연애 심리학자들은 분석합니다. 이런 시선의 움직임은 상당히 미묘하지만 주의 깊게 관찰하면 충분히 알아챌 수 있어요. 인간의 의사소통에서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실제로 7%에 불과하다고 알버트 메라비안 교수는 주장했습니다. 나머지 93%는 바로 비언어적 요소들이 담당한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몸짓과 자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55%에 달합니다. 그녀가 당신과 대화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몸을 당신 쪽으로 완전히 돌리고 있나요? 팔짱을 끼거나 가방을 앞에 두는 등의 방어적 자세를 취하지 않나요? 이런 열린 자세는 심리적으로 당신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그녀의 무의식적인 그루밍 행동들입니다.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거나 옷에 주름을 펴거나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는 등의 행동들 말이에요.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행동들은 짝을 유인하기 위한 본능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UCLA의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여성들이 매력적으로 느끼는 남성 앞에서는 평소보다 2.3배 더 많은 그루밍 행동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을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무의식적 노력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웃음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유대감 형성 도구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당신의 농담에 보이는 반응을 자세히 살펴보신 적이 있나요? 실제로는 그렇게 재미있지 않은 농담에도 크게 웃어준다면 이는 분명한 호감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사회심리학과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호감을 느끼는 상대의 유머에 대해 평소보다 40%더 긍정적으로 반응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예의상 웃어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반응이에요. 더욱 중요한 것은 웃음의 질입니다.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구분하는 방법을 아시나요? 진짜 웃음일 때는 눈가에 주름이 생기고 눈이 살짝 좁아지는 듀셴 스마일이 나타납니다. 반면 예의상 웃음은 입술 주변 근육만 움직이죠. 그녀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보여주는 웃음이 어떤 종류인지 관찰해 보세요. 눈까지 함께 웃는 진정한 기쁨의 표현이라면 그녀는 정말로 당신과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장난스러운 놀림이나 가벼운 티격태격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플레이풀 티징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상대방과의 거리를 좁히고 친밀감을 형성하려는
다가가려는 무의식적 시도라고 해석됩니다. 인간에게는 개인적 공간, 즉 퍼스널 스페이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낯선 사람과는 1.2m 이상, 지인과는 0.6에 1.2m, 친한 사람과는 0.1후 0.6m의 거리를 유지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녀가 당신과 이야기할 때 유독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 이는 단순히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우리는 호감을 느끼는 상대에게 물리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우연한 신체 접촉입니다. 대화 중에 팔을 살짝 스치거나 뭔가를 건네줄 때 손이 잠깐 닿거나 웃으면서 어깨를 가볍게 치는 등의 행동들 말이에요. 이런 접촉은 대부분 우연을 가장하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의도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신경과학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가벼운 신체 접촉만으로도 뇌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상대방에 대한 호감과 신뢰감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녀가 이런 접촉을 자주 시도한다면 무의식적으로라도 당신과의 유대감을 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현상 중 하나가 바로 미러링입니다. 우리는 호감을 느끼는 상대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는 진화 심리학적으로 동족임을 확인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본능적 반응이라고 설명됩니다. 그녀가 당신의 자세나 제스처를 따라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당신이 커피잔을 들면 그녀도 음료를 마시거나 당신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 그녀도 비슷하게 자세를 바꾸는 식으로 말이에요. 이런 행동들은 대부분 완전히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이탈리아 파르마 대학교의 연구진들이 발견한 거울 뉴런 이론에 따르면 우리 뇌에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할 때 마치 자신이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활성화되는 특별한 뉴런들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호감을 느끼는 상대에 대해서는 이런 거울 뉴런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진다고 해요. 미러링은 단순한 동작 모방을 넘어서 감정적 동조까지 포함합니다. 당신이 흥미진진하게 이야기하면 그녀도 비슷한 에너지 레벨을 보이거나 당신이 차분하게 말하면 그녀도 조용한 톤으로 반응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이런 감정적 싱크로나이제이션은 두 사람 사이에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신호는 시간에 대한 그녀의 태도입니다. 원래 계획했던 만남의 시간이 끝났는데도 그녀가 떠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새로운 화제를 꺼내거나 그런데 말이야 라는 식으로 대화를 이어가려고 한다면 이는 매우 분명한 관심의 표현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시간은 가장 소중한 자원 중 하나입니다. 특히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내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매우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행동을 시간 투자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에만 시간을 투자하려고 하거든요. 따라서 그녀가 당신과의 시간을 연장하려고 노력한다면 이는 당신이 그녀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그녀의 몸짓 언어도 함께 관찰해 보세요. 시계를 자주 보거나 휴대폰을 확인하는 등의 행동 없이 오로지 당신과의 대화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그녀는 정말로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주요 신호들을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신호들이 단독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여러 개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한두 개의 신호만으로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전체적인 패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개인차도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원래 스킨십을 자주 하는 성격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성적이어서 눈맞춤을 잘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그녀의 평동 패턴과 비교해서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신호들을 악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관심을 확인했다고 해서 무리한 접근을 시도하거나 부담을 주어서는 안 돼요.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면서 천천히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비언어적 신호들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연애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능력이기도 하죠. 결국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용기를 내어 직접 물어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런 신호들을 통해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면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결국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의 시작이니까요.